연방 재무부에서 또 한심한 짓거리를 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제니스 보들러라는 분이고요. 이 제니스 보들러는 전에 JP 모건 체이스 재단에서 사장을 했었던 분입니다. 그런데 지금 연방 재무부에서 인종평등 자문위원으로 이분을 위촉했다, 채용했다,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. 재무부가 왜 인종평등 얘기를 하느냐? 참 신기하죠. 이 좌파들은 이 인종평등이라는 얘기, 성평등, 인종평등, 뭐 경제정의, 사회정의, 뭐 이런 단어들 그대로 똑같이 다 씁니다. 이 좌파들은 다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갖다 막 붙입니다. 아무데나 갖다가. 근데 이제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보도자료에서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미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사회에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았다. 팬데믹은 이러한 불평등에 오히려 집중 조명을 했고 유색인종들은 종종 그들의 직업과 사업을 가장 먼저 잃었다.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한 집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.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는 것과 그 원인을 이야기해서 그 원인을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것을 이야기하려면은 사실은 교육 수준부터 이야기해야 되고요. 유색인종을 비교하려고 할 때 한국인들 출신 국가별로 따로 또 쪼개놓고 이야기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. 출신 국가별로 이야기해서 한국인들하고 저 온두라스에서 온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유색인종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상당히 불편하다. 이거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.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성에 대한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이 급진 좌파들은 일부러 그걸 묶어버립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서로 제각각이고 다 다른데 그 특성들을 갖다가 다 뭉개버리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다.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. 그냥 깔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. 이게 좌파들의 내러티브 방식이다.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.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. 실제로는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다 팬데믹 때 취약했던 것도 아니었고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다 직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말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 말을 아무런 비평 없이 주류 언론들은 그대로 다 받아 적어서 그대로 다 표현해 줍니다. 유색인종들은 핍박받고 있는 인종으로 다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. 주류 언론들이. 그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. 예를 들면은 지금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거구를 쪼개는 지도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쪽에 흑인 인구가 25%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흑인 인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연방 하원이 2명이 배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그 흑인 인구가 어떤 한 지역에 몰려서 산다 그러면야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몰려서 살고 있지 않은데 두 자리를 무조건 보장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도를 이상하게 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은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애매한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 명분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는데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. 근데 지금 연방 재무부에서 왜 인종평등 이야기를 하느냐 알고 보았더니 소수계들에 대해서 특히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. 평등의 개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지금 OJK님 그 말에 전 동의하는데요. 평등에 무슨 자문이 필요합니까? 자문이 왜 필요합니까? 평등하자라는데. 그리고 뭐가 평등한 게 평등이냐? 놓고 이야기했을 때 너가 1,000불 버니까 나도 1,000불 벌어야 돼. 네가 10,000불 벌면 나도 10,000불 벌어야 돼. 이게 평등입니까? 그게 아니죠.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학교 안에서 한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 1등부터 60등까지 등수를 왜 주고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왜 다 다르게 나옵니까? 평등하게 다 똑같은 점수 주고 다 똑같은
등수 매겨서 다 1등.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뭐 그러니까 평등이 뭔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.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고요. 그 평등하게 온 기회를 받아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것은 그 개인의 책임인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은 그렇게 낙오자들을 도와주는 거, 뭐 도와주는 거는 오케이.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하겠으나 국가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 이전에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, 예. 너는 못 살고 있고 넌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내놔. 못 살고 있는 사람 좀 주게. 이거는 강도짓이죠, 강도짓. 근데 지금 재무부가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다. 예.